멕시코에 지금 25%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명분이 트럼프의 명분은 마약, 특히 펜타닐이라는 거예요. 펜타닐이라는 게 미국이 사망률이 제일 교통사고보다 더 많이 사망률을 지금 낳고 있는 네. 마약인데 그게 이제 중국에서 멕시코로 수출하면 멕시코에서 가공해서 멕시코에서 이게 밀매를 통해 가지고서는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이 캐나다는 자기네들은 사실은 경로가 아닌데 너무 억울하다 지금 그러고 있고요. 네. 그거하고 이제 이민자들 많이 들어오는 거, 범죄자를 뭐 미국으로 들여보낸다 뭐 이런 건데 트럼프의 얘기는 이런 두 가지 사항, 마약과 불법 이민이 얼마나 단속되는가를 두고 보겠다. 그러니까 아직 취임 안 했잖아요. 네. 취임했을 때까지 저 상황이 낮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아직은. 결국에 우선 중요한 것은 이제 한미 간의 최고위급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면 지금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바로 플로리다까지 날아가잖아요. 바로 가서 그 트럼프 당선인 만나서 지금 이제 캐나다 입장을 계속 설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네.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최고 지도자 사이에서 대화가 빨리 이루어지는 게 우선 급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트럼프 당선자 측과의 이 파이프라인들을 모든 라인들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그 오해나 또는 우리가 해야 될 대화의 내용들을 충분히 우리 쪽 입장을 설명하면서 홍열익 전 원장님, 트럼프 당선인이 연일 관세 폭탄 위협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 3개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게 주요 수입국이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관련 으름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최근에 그 멕시코의 미국 수출이 엄청 늘었습니다. 네. 멕시코가 지금 무역 교역 상대국 1등이에요. 상대국으로 놀랍게도 2등은 캐나다고요. 3등이 중국입니다. 근데 이제 적자 미국으로 입장으로 볼 때는 무역 적자 쪽에서 보면 중국이 1등이고요. 네. 단연 1등이고 2등은 멕시코, 3등이 베트남, 4등이 독일. 그리고 놀랍게도 캐나다는 9등으로 떨어졌어요. 캐나다는 조금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수출하려고 그러면 미국이 이제 보호무역하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특수한 그 FTA를 갖고 있는 멕시코에 주로 공장을 세워서 한국 LG나 뭐 현대차 그런 것도 많이 거기 세웠잖아요. 근데 네. 멕시코에 지금 25%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명분이 트럼프의 명분은 마약, 특히 펜타닐이라는 거예요. 펜타닐이라는 게 미국이 사망률이 제일 교통사고보다 더 많이 사망률을 지금 낳고 있는 네. 마약인데 그게 이제 중국에서 멕시코로 수출하면 멕시코에서 가공해서 멕시코에서 이게 밀매를 통해 가지고서는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이 캐나다는 자기네들은 사실은 경로가 아닌데 너무 억울하다 지금 그러고 있고요. 네. 그거하고 이제 이민자들 많이 들어오는 거, 범죄자를 뭐 미국으로 들여보낸다 뭐 이런 건데 트럼프의 얘기는 이런 두 가지 사항, 마약과 불법 이민이 얼마나 단속되는가를 두고 보겠다. 그러니까 아직 취임 안 했잖아요. 네. 취임했을 때까지 저 상황이 낮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아직은 최종 결정은 아니니까. 각 국가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여라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군요. 특유의 협상 전술인데 처음에 그냥 엄청난 위협을 가하고 조금 풀어주는 거. 우리나라한테도 방위비 분담금 9배로 올려달라 그러는데 네. 실제로 9배 올려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2배 이내죠. 2배 이내인데 최대한 얻기 위해서 그렇게 뻥을 치는 건데 어쨌든 두 나라는 지금 난리가 났고 네. 중국도 10%를 지금 추가로 부과한다는데 이미 바이든이 10월 달에 그 전기차 같은 거 100% 관세를 매겼거든요. 네. 거기다 10%를 또 매긴다는 거예요. 배터리도 50%, 뭐 태양광도 50% 매겼는데 거기다 일단 10%를 또 얹고 취임한 다음에는 대선 기간 중에 자기가 강조했던 60% 관세를 또 물리겠다 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김용현 교수님, 트럼프 당선인은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각국 움직임이 분주한데 우리나라 역시 대외 상황 변화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 그러니까 브릭스 쪽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이 2009년도에 이제 브릭스를 만들었잖아요. 그 국가들에 대해서 그 관세 폭탄을 100%까지도 때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매우 심각한 발언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이 파고가 우리한테 안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네. 당연히 온다고 봐야 되는데 결국에 우선 중요한 것은 이제 한미 간의 최고위급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면
지금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바로 플로리다까지 날아가잖아요. 바로 가서 그 트럼프 당선인 만나서 지금 이제 캐나다 입장을 계속 설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네.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최고 지도자 사이에서 대화가 빨리 이루어지는 게 우선 급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트럼프 당선자 측과의 이 파이프라인들을 모든 라인들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그 오해나 또는 우리가 해야 될 대화의 내용들을 충분히 우리 쪽 입장을 설명하면서 입장들을 상호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굉장히 네.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밀리게 되면 이제 다른 나라들이 앞서가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네. 굉장히 빨리 우리가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홍현희 원장님, 트럼프 당선인이 추수감사절 만찬장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트럼프 당선인의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머스크가 멜라니아 여사보다 더 가까운 자리를 차지했는데 머스크의 움직임에 대해서 전 세계가 주목하잖아요. 이게 어떤 점을 상징한다고 보세요? 머스크는 사실 창의적인 기업가고 네. 뭐 우주 개발이나 전기차에 있어서 세계 이제 탑을 달리고 있는데 머리가 굉장히 좋고 기민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한번 판단하면 빨리 움직이고 그리고 돈도 많이 모아줘서 대선 때도 엄청난 자금을 지원했고 네. 끝나고 나서도 돈을 모금하고 여러 가지 자문을 하는데 참모 인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상원의 원내대표 뽑는데 근데 자기가 지지한 사람 떨어졌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재무장관으로 지지한 사람도 상무장관에 머물고 재무장관은 스콧 베센트라는 헤지펀드사 세운 사람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막 좌충우돌로 계속해서 트럼프 주변을 머뭇거리면서 거의 그 말하라고 주택에 살다시피 한답니다. 네. 손녀딸은 삼촌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영향력이 큰 건 사실인데 사실 본연의 임무는 정부 효율부의 수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의 그 국가 예산을 쓰는 거를 3분의 1을 줄이겠다. 엄청난 거죠. 네. 3분의 1이라 그러면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인데 전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부나 그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특징이 사업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사업가가 정부의 장관급 인사가 돼가지고 하는 게 이게 이익 배반의 원칙, 그러니까 정부 자기 사이익과 공이익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배치된다는 말도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인사에 너무 많이 개입하고 그런데 관세 같은 걸 보면 자기가 지금 전기차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생산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물리면 자기한테도 손해가 돼. 그렇죠. 그래서 한때는 머스크가 자기도 그 멕시코에다 공장을 세워서 멕시코에서 내년부터 이제 전기차를 생산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계획을 재빨리 바꿔가지고 지금 텍사스로 옮겼다고 이제 합니다. 네. 그런데 하여간에 머스크가 추천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이 러트닉 상무장관 이런 사람들도 관세를 올리면은 미국 산업 보완 데는 좋지만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네. 당연히 오를 거 아니에요? 그걸 관세 매기면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너무 성급하게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 봐라. 근데 이제 트럼프는 관세라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말이다 뭐 그러면서 네. 우리나라한테도 관세를 휘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